좋아요, 구독. 이제 오후장 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인기 종목도 두 가지를 또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이요. 예. 얼마 전에 그 노보노디스크의 예. 비만 치료제였던 위고비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유행이었었는데 이때 같이 인벤티지랩도 비만 치료제 호재를 좀 받으면서 상한가를 가기도 예. 했었던 기억이 나긴 예. 하거든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예. 보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 어떤 모멘텀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예, 그 비만 치료제가 현재 글로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고, 그다음에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비만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비만 인구가 한 30%를 육박하고 있고 또 몇 년 내에 거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인구가 비만이 될 거다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비만은 선진국병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신다면은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비만 치료 효과 부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GLP-1이라는 현재 작용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인공으로 가공한 어떤 작용제를 투여를 해서 현재 사람 인체 내부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조절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매일 과거에는 매일 한 번씩 맞아야 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위고비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고 이에 대한 후속 약물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어떤 약물이 어떤 히트를 친 것이 계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도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걸 더 뛰어넘는 그래서 1개월에 한 번 또는 3개월에 한 번만 맞는 약물이 서서히 방출이 되는 그런 기전이 있으면은 대박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뇨병이나 현재 어떤 고정적인 약물을 복용하는 모든 어떤 치료 기전의 약물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벤티지랩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는 어떤 제형 변경에 거의 특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물인지 내게 다 가져와 주면은 어떻게 쓰든지 다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벤티지랩이 치매 쪽의 약, 그다음에 당뇨병의 약, 이것도 1개월에서 3개월에 대한 치료 기전 거의 획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된다면은 위고비를 더 능가하는 어떤 치료 기준이 좀 되겠죠. 그것 때문에 가장 크게 올라주는 것이 성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총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니라 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인벤티지랩을 탑3 시간에도 공개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인벤티지랩을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 이제 상승과 조정 현재 하나의 이제 사이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이제 슈팅이 돼서 횡보를 보여주다가 현재 조정을 보여주는데 61선과 21선의 어떤 수렴의 끝자락에서 현재 만약에 이게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원바닥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기서 수렴의 끝자락에서 극적으로 현재 수렴에서 정배열로 다시 한번 이게 나와준다면은 2차적인 어떤 상승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탑픽 대장주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벤티지랩의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였고 다시 한번 올라주기 때문에 오후장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인벤티지랩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GLP-1 같은 경우에는 당뇨, 지방간, 치매 이렇게 다
다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만병통치약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일단 비만은 다들 조금씩은 걱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총도 가볍고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좀 노려서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후장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요. 예. 앞에 팜이 붙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곡물 창고를 공격을 했습니다. 일단 기사 나온 최근 걸로 확인해 봤을 때는 일부 곡물이 손상은 됐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나오진 않은 상황이고요. 예. 이 모멘텀은 좀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뭐 식품 관련, 사료 관련된 종목이 급등했다가 다시 온바닥까지 오고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한 2번 이상 반복이 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거의 온바닥까지 이제 식품 관련된 종목이 내려온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되고 있는데 팜소리 그중에서 이제 팜소리를 좀 한 부분들은 기업 내용이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단순한 어떤 배합 사료나 뭐 곡물 사료보다는 좀 더 밸류에이션이 좋기 때문에 유양이면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팜스토리를 언급을 좀 했는데 팜스토리는 뭐 현재 육가공 특히 현재 돼지 쪽 관련된 그런 부분에 수직 계열을 완성을 좀 했고요. 이지홀딩스의 이제 중간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곡물 어떤 사료 쪽부터 해서 현재 그 돼지 현재 그 어떤 전체적인 어떤 배양 그 현재 그 기르는 어떤 과정 부분 그다음에 도축부터 어떤 그 공급 어떤 라인까지 전체적으로 수직계를 완성을 좀 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팜소리에 대한 자회사 중에 하나가 연해주의 또 대규모 농장 여의도 규모의 뭐 몇 배나 되는 농장이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로 자주 언급이 되는 레포트리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있는 어떤 지주회사 어떤 성격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 어떤 장기 침체, 그러니까 지금 팜소리가 다시 말해서 작년부터 이제 보시면은 6천 원짜리가 무려 4분의 1 토막이 났던 그런 상황이 되고 한 번 이슈가 타고 올해 이슈가 되고 다시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온바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낙폭화대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이 상방 가격에는 추세적인 어떤 반등들이 한 번은 약간 들어와줄 확률이 많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좀 타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뭐 장중 조정까지 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한번 오후장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팜스토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워낙 곡물, 뭐 사료, 식량 이런 쪽은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기업 자체가 또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밸류를 좀 측정하면서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낙폭 과대, 메리트가 좀 있으니까 이 부분 가격적인 부분에서 분할 매수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하기 위한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